부동산 아직 갈 길이 멀다. 보면 이겁니다. 시세 자꾸 떨어지니 집주인들 몇 년 기다리는 게 낫겠다. 매물 회수했다. 세계일보에서 나온 거고, 집값 하락 본격화. 수도권 집주인들 오히려 매물 걷어들여. 동아일보에서 옐런 미 물가 2% 내년 달성 못할 수도. 고강도 긴축가 강조된다. 인플레 내년까지 지속 우려해가지고 코스피가 2,300이 붕괴됐대요. 뭐 나스닥도 3만 선이 붕괴됐다고 하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누구 하나 이제 어디 나라건 간에 이제 디폴트 부도 얘기 나오겠죠. 그게 이제 뭐 제가 공부해 보니까 옛날 우리나라 IMF 왔을 때도 IMF입니다라고 발표하기 전날까지도 우리나라는 괜찮습니다라고 한 게 정부예요. 그때 당시 정부가 그 전날까지도 아우 대한민국은 문제 없습니다라고 했다가 자고 일어났더니 그 다음날 대한민국 뭐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했던 게 정부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앉아 계셨던 분들이 지금 다 앉아 계세요. 두려워. 네. 어쨌든 간에 이렇다고 하고, 요 분 있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아파트 거래 절벽 비싼 가격 탓이래요. 하향세에도 인위적 부양을 안 하겠답니다. 네, 뻥카 날린 겁니다. 비싼 가격 탓은 맞죠. 거품도 많이 들어갔던 거고. 근데 하향세에서도 인위적 부양을 안 한다? 그럼 여기 왜 있어? 그죠? 그럼 도대체 뭘 하려고 거기 있는 거야? 국토교통부에 왜 가 있는 거야? 그죠? 하향세도 인위적으로 부양책을 내놔야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거의 2,000조 가까이가 되잖아요. 1,800조 원. 근데 그 가계부채에서 매달 내야 되는 이자가 1%, 2%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가계부채의 대부분 70% 이상은 다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하향세에 들어가면은 우리나라의 가장 뭐랄까 큰 자산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국가 전체적으로 모든 게 다 위축이 되고 안 좋아지고 연쇄적으로 힘들어질 게 눈에 보듯 뻔하니까 그거를 막아야 될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을 반대로 했다니까. 믿을 게 못 된다. 분명히 말은 이렇게 해도 굉장히 규제를 풀어주는 쪽으로 갈 겁니다. 어떤 정권이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정치 얘기하면서 싸우지 마세요. 누가 해도 그 나물이 그 밥입니다. 다만 이제 좀 답답은 하죠. 기사들 보면 매매 수급 지수 80선이 붕괴되고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뭐 안 좋다. 뭐 1년 새 수억이 뚝뚝 브레이크 없는 노도강 집값의 멘붕. 뭐 제목 지키가 요즘 너무 좋잖아요. 그죠? 주담대 금리가 연 8%, 한은도 0.5% 빅스텝 가능성. 집값 떨어지는데 이자 더 는다. 주담대 금리 곧 7% 넘는다. 뭐 7% 넘는다. 8% 전망된다. 한 10% 얘기도 했었잖아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근데 지금 대부분의 기사들이 다 이런 식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 겁먹어라 이거지. 근데 조금만 냉정하게 보면, 무주택이신 분들한테는 평생 다시 없을 기회가 또 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저금리 때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또 한 번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준비되신 분들한테만 오겠지만, 뭐랄까, 남 탓을 하시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뭐 누구 때문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는데, 그게 아니고 객관화된, 내가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된 걸까라고 객관화를 시켜가지고 이거를 분석해서 나가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지금 금리가 올라서 미친 듯이 지금 집값이 이렇게 막 수억씩 뚝뚝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보면은 가슴이 두근두근 할 거예요. 가슴이 아마 두근두근 할 걸요. 왜냐면은 전에 한번 이런 시장이 왔을 때 몰라가지고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똑똑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유튜브라는 것 때문에 기존에는 우리가 뉴스에만 현혹돼서 몰랐고 일부 몇몇 전문가들이 책을 보면서 스스로 이제 현장을 뛰면서 공부했던 것들인데, 지금은 이런 유튜브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똑똑하게 반응할 겁니다.
그래서 뭐 미국 지금 뭐 조정 대상 지역 해지되고 각종 규제들 뭐 세법 같은 거 개정되고 또 뭐 대출 같은 거 이런 거 풀어주고 뭐 하는 이런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굉장히 개구리가 점프 뛰기 전처럼 용수철이 높이 튀어 오르기 전처럼 쭉 눌리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뛰어 올려 가려고 할 거예요. 아마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응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사 제목만 놓고 보면은 지금은 하락 초입입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는. 그리고 이런 얘기, 무책임하게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단순히 이런 선거나 뭐 이런 그 자기를 지지해 주는 것 때문에 할 게 아니라 좀 책임질 수 있는 얘기를 해라. 그리고 뭐 이런 얘기 해외에서 나오는 여기에 우리는 요동칠 수밖에 없는 국가니까. 그리고 뭐 이런 거 뭐 얘기 드렸다시피 아마 매물이 일부는 잠기는데 잠기는 이유는 뻔하다. 이 값엔 못 팔겠다. 그리고 일정 부분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이사를 어차피 못 가니까 그냥 눌러 사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물이 이제 일정 선에서 멈추는 게 되는 거고, 그게 멈추기까지, 그러니까는 수요자들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가격과 매도자들이 팔려고 하는 가격이 만나야 되는데, 수요 공급이 만나야 되는데 그 가격이 될 때까지는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좀 빙하기가 될 거다. 얼어붙어 있는 상태가.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걸 원하지 않는다. 모두가 겁먹고 있는 상태를 원하지 않는다. 늘 얘기 드리지만 부동산 가격이라는 거는 급등도 급락도 원하지 않고 꾸준히 오르기를 원한다. 꾸준히 1%건 2%건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오르는 걸 원하는 게 그 어떤 정부건 마찬가지다. 근데 이게 너무 올랐으니 정상가를 찾길 바란다라는 얘기를 이딴 식으로 한 거죠. 주택 가격이라는 거는 요렇게 아주 잔잔한 파도로 가야 되는데 간혹 좀 위기가 와가지고 골이 깊을 때가 있어요. 그럼 골이 깊으면 각종 정책으로 끌어올리다 보니 부작용으로 산이 높아지고요. 산이 높다 보니 이거를 또 다시 끌어내려야 되고요. 원하는 게 이거겠죠.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조금 이 평균선을 맞춰줬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이 평균선이 맞춰지면 다시 요렇게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렇게 너무 떨어지고 너무 올라가고 하는 거를 원하진 않는다. 어떤 정부든. 그래서 지금 집이 있으신 분들은 좋은 위치에 매물이 있으면 갈아타실 준비를 하시고, 집이 없으신 분들이라면은 또 할인 시즌이 올 수 있으니 그 할인 때는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이신 분들은 어차피 때는 놓쳤고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정부에서 이제 매트릭스를 깔아주고 있으니 현금화 할 수 있는 거는 중간에 현금으로 하시고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또 준비를 하셔야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